안녕하세요. 몽땅 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오늘은요, 자녀들한테 혹시 내 집 마련을 준비해주고 싶은 부모님들과 요즘 상담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과연 나의 자녀들한테 내 집 마련을 준비를 해서 이 자녀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발판이 되게 해주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싶은데 뭐 증여를 해주자 하니 증여세가 만만치가 않고, 금액이 또 주택을 매수하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과연 내 자녀들한테 아파트 주택을 마련해 주면서 이제 내 자녀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제 지인분들한테 안내해드린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겠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인 민간 임대 아파트를 좀 안내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 많이 들어보셨죠?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청약 조건과 청약 공고가 떴을 때 살펴봐야 될 점, 민간 임대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청약을 들어가야 되는 건지, 최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역주택 민간 임대 아파트 이러한 공고문이 계속 떠서 움직였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내가 과연 청약을 넣어야 될지, 어떠한 물건으로 어떠한 아파트가 정확한 거고 그걸 청약을 넣었을 때 내가 분양 전환을 받을 건지, 이러한 이야기들, 꼭 공고문이 나왔을 때 살펴봐야 될 이야기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민간 임대 아파트가 과연 무엇일까를 첫 번째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린다 하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들이요,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럼 민간 임대 아파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사들이죠. 민간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민간 임대 아파트라고 하는데, 임대주택, 임대를 줄 목적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저희들이 말하고는 LH에서 지어진 공공임대하고요. 민간임대는 민간 건설사들이 민간의 재정 및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임대하는 주택을 민간 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민간 건설사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이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민간 건설가 지은 것이 있고요. 요즘은요,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합류해 가지고서 지은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공공이면 공공, 민간이면 민간이 이렇게 분양이 됐다가, 지난 정권 때 공공에서 민간 주택 호수를 주택 가격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까 주택 호시를 계속 늘려주고 공공 물량을 늘리는 차원으로 공공이 주도해서 민간 건설사가 짓고 하면서 공공 민간 임대 아파트들도 새로운 테마로도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대로 그냥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 경우는 말 그대로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차 목적으로 대한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청약 통장 여부나 소득 제한도 없고요. 주택 소유 여부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아파트이고요. 무순위 추첨으로도 당첨자 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청약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폰으로 임대 아파트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재당첨 제한의 여부에 상관이 없고,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를 입주할 때 취득세라든가 이런 여부와 상관이 없고, 소유권이 아니라 내가 재산으로 직접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방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또 내가 민간임대 아파트도 양도양수가 가능하거든요. 이 양도양수 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라든가 전혀 세금 부분에서는 혜택이다 보니까 다주택자들한테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인보다는 자녀들한테 이러한 청약을 받게 많이 도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임대 아파트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케이스가 되게 많았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요,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마다 아파트들이 되게
임대 아파트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블럭마다 동마다 지역마다 첫 번째로는 10년 분양 전환되는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요. 30년 연구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 있고요. 어느 동에 들어가면은 민간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종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민간 임대 아파트도 5년을 기준으로 들어간 거와 10년을 기준으로 들어간 것이 들어가 있고요. 공공인 LH가 주관을 했을 경우는 거의 다 10년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는데 세종시의 첫마을 아파트가 201동, 202동, 301동 같은 경우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지역민들한테 먼저 우선 공급을 해줬고 2단지에 그 다음에 세롬동 같은 경우는 7단지가 10년 분양 전환되는 임대 아파트였는데요. 그 분양 전환되는 임대 아파트가 요즘에 분양을 하겠다는 사전 그 분양 신청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 아파트였다가 지금 한 5년에서 50%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분양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분양 작업을 시작하는 거는요. 이제 각종 그 주택과에서 세종시청이라든가 이런 이런 관공서에서 분양 가격을 이렇게 돌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서 공공과 민영과의 차이가 조금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할하고 주관하고 분양 승인을 해준 회사 차원에서 그 국가기관 차원에서는 저렴한 임대 가격으로 많이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세종에서 많이 분양했던 임대 아파트들 중에 25평은 1억 5,300 내지 1억 6천대 그 다음에 1억 7천 내외에서 분양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공공이 지은 아파트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했고요. 이렇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는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세종 같은 경우도 임대아파트 청약은 굉장히 치열하고 많은 분들이 청약을 받았던 사태가 생겼었는데 대전으로 넘어갔더니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지역 빼고는 임대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의 미분양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 난 아파트들이 지금 30평형대 들어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최근 들으면 용산 서밋 같은 경우 용산동에 있는 서밋 아파트 같은 경우는 33평형인데 임대 가격이 3억 2천에 월 1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평 아파트를 3억대의 전세를 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임대 살면서 10년간 들어가고 5년 이후에 분양 전환을 해준다고 하면 굉장한 메리트가 있고 자녀들 앞으로 3,200만 원에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의 대금이 필요하고요. 대출도 가능하고요. 소득 여부 상관없이 국가이거나 혹은 건설사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고 해서 소득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미분양 난 거다 보니까 계약 당시 무주택이면 가능하고 심지어는 집주하고도 등기 후 6개월 이내에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혜택이 좋은 아파트들을 저는 이제 자녀들한테 공급을 해드려 주자 공급을 받게 해서 아이들이 10년간 같이 거주를 하고 있다가 분양 전환을 받아서 이 분양 전환 받은 돈으로 발판을 삼아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게끔 많이 도와드려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한 투자처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고 이런 분들과 같이 분양 들어갔고 투자도 많이 받고 했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있지만 민간 입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민간 임대 아파트를 보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청약 공고문에 보셔야 되는 사항 중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 아파트 기간, 그 다음에 임대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다음 세금 여부, 이제 어떠한 건설사가 최근에 분양한 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임차인할 때 부담하는 시스템도 갖춘다고 해서 그거는 민간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서 제가 거기는 문제가 있어서 청약을 받지 말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사례로 민간 임대 아파트에 많이 거주를 해본 분들과 그 다음에 분양제나 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워낙에 잘 알았지만 그렇게 재산세를 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유세 부담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뭔가가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아파트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 같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임대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임대로 거주했다가 분양 전환이라고 하죠. 분양을 할 때는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받아서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양 전환 아파트를 받으실 때 주변의 아파트 현황과 시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요, 분양 전환이 정확하게 되는 아파트인지는 체크를 해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근 들어서 확정 분양가로 줄 건지 아니면 그다음 확정 분양가가 아니라고 해서 미분양 나는 아파트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임대 아파트는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분양 가격의 문제일 건데, 어쨌든 공공으로 들어가거나 각종 이제 임대로 세팅된 것들은요, 어쩔 수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분양 전환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기간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임대 기간을 내가 얼마를 살아서 얼마 동안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꼭 체크를 하시고서 그 모집 공고문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분양을 받았을 때 내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지 이거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이 계속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건설사들이요, 한동안에 미분양난 아파트들은 계약 당사자만 무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을 분양 전환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분양 전환하기로 했었는데, 어느 날 계약 당사자에서 범위가 세대주로 확대가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적격으로 다 판결을 하면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주택을 못 받는 부적격자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소송도 가고 하면서 좀 우여곡절 끝에 그 건설사들이 본인들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소송으로도 가고 막 이러한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면서 법이 조금은 개정이 많이 돼서 조금 편안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건설사 또한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이런 상황들을 공고문이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그거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건설사의 입장과 임대 분양주들의 입장을 서로 잘 윈윈할 수 있는 그 양식들, 법들 이런 것들이 차츰 개선돼서 좋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임대 아파트들의 그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감안해서 보시고, 세종 같은 경우는 한동대제 규제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그 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타 외지 지역 같은 경우 가까운 오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주라든가 주변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도요, 규제 전매 제한이 없이 전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오송 같은 경우도 전매가 가능해서 5구라든가 84가 분양을 할 때 당시 분양이 굉장히 경쟁도 치열했고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이 돼서 전매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집 공고문에서 보실 때 내가 실질적인 거주를 할 수가 없던 판단이 쓴다고 하시면 전매 제한은 얼마만큼 되는지, 전매 제한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전매 제한으로 인한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꼼꼼하게 청약 공고문에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딱히 특별한 교재가 없는 상품으로 투자 상품의 틈새 상품이거든요.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죠.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재산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죠. 그 다음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약 후에 확정 분양가 여부와 분양 전환 여부만 잘 체크를 하시고 전매 제한 그것만 정확하게 보신다고 하시면 프리미엄, 수익성, 다양한 재테크 방법으로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가 자녀들한테 초기 자금으로 조금 적은 금액으로 임대아파트에 등록을 해서 주고 거주했다가 분양 전환되는 시점에 분양을 받아서 그 다음에 분양 전환되고 나면은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 2년 이상 거주를 다 했기 때문에 분양 전환되자마자 바로 등기가 완료되자마자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거주 요건이 그만큼 길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전환 바로 받자마자 매도를 하셔도 그러한 상황도 생겨도 양도소득세 없이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세제 혜택도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래를 했고요. 청약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래를 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틈새라고 보고 내 자녀들
자녀들한테 합법적으로 증여를 해주고 조금 작은 금액으로 증여를 해줄 수 있고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뭐 조금 경제적인 기반이 탄탄하게 받쳐졌을 때 더 크게 조금 갈아탈 수 있는 상황에 의한 아이들의 재테크 수단의 밑바탕이 되는 이런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